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3단계 경제 완화에 따라 오늘부터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는 추세라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단계 경제 완화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미용실과 네일샵, 체육관과 영화관, 술집이 다시 문을 열고 관중이 없는 스포츠 경기도 재개됩니다. 마사지와 스파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아직까지 제약을 받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의 영업이 허락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확진자가 14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5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경제 완화 조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바이러스 재확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18개 주의 확진자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9월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 보건측정분석연구소는 오는 9월 15일을 2차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완화 조치가 바이러스 재확산의 이유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3단계 경제 완화 조치를 두고 보건당국의 안전지침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발열을 확인하고 손세정제를 곳곳에 비치해야 하는 등 매장 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시정부들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업소들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는 것이 바이러스 재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는 어제 하루 새 1,857명의 확진자가 나와 이번 달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원인이지만 경제 완화 조치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 안전성과 효능을 최종 점검하는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는데 이 단계만 잘 넘어가면 백신이 시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태스크포스 핵심 인물인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은 다음 달 모더나를 시작으로 8월엔 옥스퍼드 제너 연구소, 아스트라제네카, 9월은 존슨앤존슨이 3상 임상시험을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이 시험용 백신 개발을 위해 자금 지원을 결정한 민간 제약사들입니다. 지원금 규모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최대 12억 달러, 모더나 4억 8,300만 달러, 얀센 4억 5,600만 달러, 사노피에는 3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백신 개발 가능성과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시판될 백신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내년 초까지 1억 회 투여분의 백신 후보 약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미국 모더나, 영국 스웨덴의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사노백 등이 선두그룹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백신 임상 일정을 기존 일정보다 2-3개월 앞당겼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19 백신 임상과 생산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20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억 달러의 백신 수입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3억 명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사노피와 GSK는 백신 개발 속도는 늦었지만 백신 개발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 하반기 중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제약사들은 최종 승인과 동시에 곧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어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저지 한 요양원에서 105살의 한인 할머니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화제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정부 에이틴타운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하는 은비요양원에 머물던 1915년생 105세 김상연 할머니는 지난 4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로 받은 지 2개월 만인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김 할머니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으로 고열과 함께 식사를 거부해 전문 의들의 특별 간호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3번의 코로나19 테스트를 거친 후 드디어 4번째 테스트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내에서 할머니를 간호하던 직원들과 입주한 노인들은 할머니의 완치를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빛 요양원의 최고령 입주자이신 김상현 할머니가 이번에 코로나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요양원 전체 한 50% 정도가 이번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하셨고요. 요양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력을 회복하신 김 할머니는 코로나가 뭔데라고 하시며 주변의 웃음을 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상현 할머니는 이 요양원 입주자로 15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 최고령자로 간호사들과 요양원 관계자들은 김 할머니를 그란마로 부르고 있으며 할머니의 극복 소식은 큰 보람과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흑인 사망 시위로 미국에선 경찰 개혁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단순히 경찰들의 대응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는 체질 개선 이외에도 각 지역의 경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향후 같은 문제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의 핵심은 경찰 예산 삭감입니다. 과도한 예산을 받으면서 정작 시민들의 안전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경찰은 각 지역 자치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경찰력을 유지하는데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높은 예산 책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We need to shift those funds to affordable housing,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정작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와 뉴욕 등 대도시를 관할하는 경찰 조직의 경우 단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소도시를 담당하는 경찰의 교육은 이들에 비해 열악합니다. 체계적인 대응 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과잉 대응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And imbued with ethics in the academy. That way, the decision process becomes instinctive and automatic. 실제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역시 4명 중 2명은 신입 경관이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 후보생들은 16주가량의 짧은 훈련을 받은 후 총을 지급받습니다. 그런 뒤 고참 경찰과 짝을 지어 바로 현장에 투입됩니다. 짧은 교육기간,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경관들이 계속 현장에 투입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플로이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니애폴리스, 뉴욕 등 여러 도시에서 경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예산 삭감, 교육체계 강화 등 수십 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던 경찰 관행을 변화시키겠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한인사회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오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세탁이 가능한 마스크와 손소독 물티슈 각각 300개씩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지난 4월 1일부터 2달여 동안 모두 10차례에 걸쳐 마스크 8천여 장과 식료품 2천여 개 이상을 무료 배포하며 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뷰티 업체를 운영하는 이훈 대표가 마약 중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2만 2천 장의 마스크를 구세군에 기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에도 홈리스들을 위해 마스크 5천 장을 기부하며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대미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2차 협의회가 어제 LA 총영사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코트라와 AT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LA센터 등 모두 13명의 관련 기관장들은 기업들의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미 수출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이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스크 의무 착용을 권고로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 최대 쇼핑몰 중 하나인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가 3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주말 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마스크 없이 모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우려하는 재확산이 현실로 오지 않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